악취가 나고 있었다. 남극기지, 방수포에 쌓여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그것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탐험대장 게리는 그 물체에 대해 부대장 맥크리디와 물리학자 노리스, 생물학자 블레어, 카퍼 박사와 함께 논의한 행동 방침을 탐험대에게 공개합니다. 대원들은 남극의 한 지점에서 자기장 교란 현상을 관찰하고 조사를 위해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빙하 아래 30m 지점에 묻혀있는 우주선을 발견했습니다.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 지점의 빙하가 마지막으로 결빙된 것은 2000만 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앞엔 우주선의 승무원으로 보이는 얼어붙은 무언가의 사체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체를 얼음체로 기지로 가져갔고 그 사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체는 벌레처럼 꿈틀거릴 듯한 머리칼과 3개의 붉은색 눈동자를 지닌 불쾌한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어와 카퍼 박사는 사체를 녹여 조사하길 원했지만 노리스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처음 괴물을 본 뒤로 괴물이 다시 깨어나 움직이는 악몽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그를 편집증 환자 대하듯 믿지 않았습니다. 블레어 역시도 그런 악몽을 꿨지만 연구자로서 미지의 생명체를 연구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게리와 그날의 불침번이었던 코넌트 역시도 블레어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블레어는 괴물을 덮어싸고 있던 얼음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코넌트는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려고 해보지만 캠프의 여러 잡음들이 그를 방해했고 그중 하나는 사체가 녹으며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였습니다. 코넌트는 결국 호기심과 신경질에 굴복해 괴물에게 다가갑니다. 난로에 녹고 있던 괴물을 찔러보자 피부는 이미 고무처럼 탄력있게 반응했습니다. 코넌트는 괴물의 빨간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너무 오랫동안 괴물을 바라봤는지 괴물의 목 밑에 촉수 같은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넌트는 자리로 돌아가 다시 자료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열중했는지 그의 뒤쪽에서 나기 시작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블레어는 악몽 속에서 잠을 깹니다. 그를 깨운 코넌트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른 대원들 역시 침상에서 블레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코넌트가 말했습니다. 자네 빌어먹을 짐승이 탈출했어. 코넌트는 방금 전 잠깐 잠에 들었고 일어나 보니 괴물은 없어져 있었습니다. 즉, 괴물이 살아나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다들 혼란스러운 와중 복도 저 건너편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우리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코넌트는 리볼버와 얼음도끼를 집어들고는 복도로 나가 개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맥크리디와 바클레이, 게리가 뒤따랐습니다. 코넌트는 복도 모퉁이에서 멈춰서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맙소사. 그 앞에는 반은 에스키모개의 형태이고 반은 젤리 같은 원형질 덩어리인 괴물.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끔찍한 모습으로 형태를 바꾸어 개들과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코넌트가 괴물을 향해 총을 발사하자 괴물은 코넌트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코넌트는 재빨리 얼음도끼로 괴물의 두개골을 부셔버렸지만 너덜너덜해진 몸으로도 괴물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클레이가 소화기를 괴물에게 분출했습니다. 괴물이 고통스러워하자 개들도 다시 괴물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맥크리디의 지시 아래 바클레이는 고압선을 삽에 감아 괴물에게 찔러 넣었습니다. 섬뜩하고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복도 가득 살이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윽고 괴물은 쓰러져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게리는 다시 대원들을 방으로 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타버린 괴물의 사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블레어는 이 괴물이 환경에 따라 다른 생명체의 모습을 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